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철도 지하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가장 큰 화두이자 현안이죠. 철도 지하화 사업. 그 중에서도 서울시 철도 지하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건설협회, 한국철도기술사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도, 시민들의 기대도 가장 높은 지역이고 철도 지하화로 인한 도시의 변화도 가장 크게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방향을 말씀드리고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서울시 철도시설 개관, 세부 현황, 그 다음에 철도 지하화 계획 방향, 사업 추진 체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철도시설 현황들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1900년도 서울역, 용산을 중심으로 경인선, 경부선 등이 건설되었고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철도 교통 시대가 돌입하였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는 국가철도 11개 노선, 도시철도 11개 노선, 총 22개 480km의 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철도가 서울의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가 서울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서울시에서 철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철도의 의미는 가장 크게 중심지를 관통하는 대규모 가용부지입니다. 사실 가용용지가 고갈된 서울시에서 철도 부지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공공토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보여서 앞에 나가서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좀 버벅버벅 하고 있네요. 네. 서울시에서 철도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의 새로운 도시 공간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철도 서울역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수송과 교통 거점에서 이제는 광역적, 복합적 도시 활동의 거점으로서 그 위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개 노선들이 서울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개 노선, 현재 71km 가량의 지상철도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철도는 현재 15개 자치구를 경유하고 있고요. 15개 자치구,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영향권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 520만 명이 지상철도 영향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상철도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시공간 구조상 서울의 중심지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비롯해 광역 중심을 비롯한 서울의 핵심 지역을 지상철도가 이미 통과하고 있어서 그 공간적으로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지상철도가 실질적으로 꽤 많은 도시 성장에도 기여하였지만 도시 공간의 단절, 소음 및 도시 미관의 저하, 그리고 주변 지역의 노후화 등 도시 문제도 현재 야기하고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지상철도 지하화의 필요성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지하화의 필요성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 공간적으로 철도는 지금 현재 대부분 중심지 도시 공간을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지 도시 기능 및 활동을 단절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도로 및 보행 체계의 단절,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부선을 기준으로 지상철도가 얼만큼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해봤을 때 철도 간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이 철도 양안을 연결하는 도로와 보행이 얼만큼 걸린 분석을 해봤는데 평균 760m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철도 부지 외에 도시 공간적으로 이용의 단절은 760m 가량 떨어져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생활적인 환경의 악화입니다.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 지표로 물리적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 노후, 접근성 부족 등으로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와 슬럼화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소음 진동에 대한 불편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방문조사에 이제 49.7%가 철도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것을 소음 공해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 미관의 저하도 철도 지하의 필요성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옹벽 노출, 방음벽, 그다음에 국가시설 등으로 인해서 주변 이제 도시의 미관 저해는 물론 이제 그 주변의 이제 성장에도 조금 제약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 철도 지하의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1월 달에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서울시 또한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로 지상철도 전체를 재구조화할 시기가 도래됐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도시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계획적으로 철도가 가지는 세부 현황 및 관련 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상철도 및 철도 부지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철도가 지하화되었을 때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부지들 보면 선로 부지 그리고 역사 부지, 차량 기지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상철도 및 철도 부지 현황 중에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선로 부지입니다. 선로 부지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복선, 북복선, 삼복선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복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서울역에서 구로역까지는 삼복선 형태의 이제 선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지들이죠. 역사 부지 현황입니다. 서울에는 총 43개, 175만 제곱미터의 정거장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기지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수치를 내면서 조금 놀랬던 부분인데 국가철도의 차량 기지가 총 6개소 있는데 면적은 정거장보다 조금 더 많은 면적입니다. 310만 제곱미터가량 이제 차량 기지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차량 기지는 대규모 가용 부지로서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요거는 조금 저희가 정정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국가철도의 서울에 있는 국가철도 부지의 76%는 국토부가 국가에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자산관리를 대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미리 정정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76% 가까이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고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한 23%가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이제 용도지역 현황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상철도 부지 자체로 대부분 주거지역이 한 56% 차지하고 있고요. 경부선 일대로 여기 보시면 이쪽 중공업지역 그 외 녹지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도 부지가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주거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서울역이나 용산 일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사 이제 개발 여러 방향 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 도시기본계획사 지금 보시면 동북권 경원선 축은 청년혁신 성장축,
그리고 이제 요 도심에서 영등포 쪽으로 가는 이 축 같은 경우는 경부선 축이죠. 국제 경쟁 혁신 축을 관통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철도 축을 따라서 대규모 가용 부지들이 있고 이 가용 부지들이 서울의 중심지로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좋은 점, 그러니까 저희의 가능성을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트워크 중심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결국 철도 지하화시 평지로 단절 없이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 그 다음에 여가문화로서 시민 삶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네트워크 중심 공간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철도 부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철도 부지가 가진 잠재력과 현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서울시에서는 2022년에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기반시설 입체화를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7대 핵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 지상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와 미래 성장 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 공간 재창조를 22년부터 저희는 이미 이제 담고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 1월에 국가 차원에서 철도 지하 통합개발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 추진 구조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철도 시설 현황과 잠재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 자치구 15개, 인구만 보더라도 520만 명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의 혁신 및 시민 삶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 및 상부 공간 복합 개발로 서울의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생각하는 철도 지하화 계획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철도 지하화의 비전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 삶의 질을 혁신하는 미래 공간 재창조를 철도 지하화의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 1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목표 2, 3, 4는 철도 부지 상부 개발에 대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화 목표 첫 번째입니다. 철도 시설의 지하화 및 첨단화를 통한 교통 혁신의 견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세부 목표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공사 중 철도의 연속성 확보입니다. 이제 연장 없는 철도 지하화라는 것이 운영이 계속 연속된 상황에서 지하화가 되고 상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본 전제로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지하화 규모의 최적화입니다. 선로 및 정거장을 여객 기능 위주로 최적화된 규모를 고려해서 지하화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 혁신의 병행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시 기존 철도 노선의 운영 효율화, 그다음에 고속철도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교통 혁신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철도라는 게 이제 보시면 특히 서울의 공간적인 여건, 그러니까 지하에 여러 철도들이 위치하고 있고 GTX, 다른 도시 철도들도 위치하고 있고 한강, 횡단 이런 여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데크와 대신도 이런 최적의 지하화 방향을 모색을 해서 지하화를 이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상부 개발에 대한 목표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부지에 여러 가지 가능성 잠재력들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공간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로 부지 중심의 공간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긴 한데 세계 최고의 녹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로 부지의 경우 공원화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 최대의 레일웨이 파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지의 경우 생활 SOC 문화 복합 공간들도 같이 이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로부지나 역사부지 면적을 중심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울 도시계획적 중심지 위계에 따른 입체 압축 개발을 통한 혁신적 중심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서울역과 같은 도심, 광역 중심 역세권의 경우 국제 업무 및 신산업 중심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망우, 신촌이나 여러 가지 지역 지구 중심의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지구 중심의 역세권은 권역 차원의 산업, 업무, 문화 중심지로서 근린생활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앞에 광역지구 중심보다 조금 더 작은 생활 중심의 역세권들입니다. 총 19개소가 있고요. 이 생활 중심의 역세권들에 대해서는 보행 일상권 형성을 위한 생활 중심지로서 다양하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목표 4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철도가 저희가 총 6개 노선에 다양한 축들이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철도 축별로 구간별 특화 육성을 통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 도시계획에 따라서 성장 축별로 육성 방향들이 있습니다. 성장 축별로 육성 방향을 하고 주변 토지 지역을 연계하고 구간별로 특성화된 도시 공간을 형성을 유도해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구로 구간이죠. 여기 서울역에서 구로 구간은 서울 국제적 업무 중심 공간으로, 그리고 경부선 구로역에서 금천 공간은 신산업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한강 구간 경부청 라인이니까 서울 국제 업무 축인데요. 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공간 구상안 예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로 석수역 구간의 신산업 경제축 육성을 위한 공간 구상안 예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수립하고 계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전도사업과 종합계획 반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자 간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저희 서울시내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 인천과 같은 인접지자체, 그리고 지금 오늘 모이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시민들과도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시 철도 지하화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철도 지하화의 기본 방향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모이신 여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해서 더욱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영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방면에서 좀 지하를 바라봤고요. 나아가서 정책적인